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사회 속에서 우리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요즘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 행복한 김나연입니다. 네, 저는 요즘 건강을 약간 회복해서 만족하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구독자 좀 늘고 있어요. 네, 좀 늘고 있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붓바살바가 아닐까. 다른 코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 네. 이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붓바살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김나연 선생님 참 유연하세요. 딴 데 가면 또 이제 딴 거 때문에 된 거라고 얘기하겠지. 그럴 수 있죠. 네. 김지석 선생님은 어떻게 좀 건강이 회복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TVN 출연이 좀 컸나요? 건강 회복에?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제가 자꾸 뭐가 나요. 염증 같은 게.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도 걱정했던 게 수리만 외모로 나가줘야 되는데 얼굴에 또 뭐가 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잘 마무리하고 회사 일을 조금 신경을 내려놓고 선수를 했더니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회사 일을 슬슬 하세요. 저도 요즘 이제 알러지가 좀 심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알러지가 진짜 느껴지는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현대의학의 힘으로 좀 잘 버티고 있고 청취자분들도 좀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요즘 좀 망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뉴스를 보면은 너무 이렇게 힘드신 분들도 많고 그에 비해서 동시에 너무 소비도 잘하시는 분도 많고 또 IMF를 목격했어서 그런지 막 경제도 걱정되고 막 하여튼 그런 시기입니다. 힘드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코로나나 이런 데서 회복돼서 다들 이제 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바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오늘 좀 경제적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옥죄는 것이 대출이거든요. 대출. 영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주식 부동산 얘기하는데 누구는 뭐 벌었다 누구는 안 벌었다 이런 얘기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여튼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 오늘 좀 금융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네. 이런 얘기를 좀 시작해봤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댓글이 달렸거든요. 와, 네. 진짜 그,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댓글이 달렸는데 로즈 안나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나연쌤이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네, 전기차로 바꾸고 정말 만족도 200%라 감사 인사 남깁니다. 덕분에 무리여도 용기 내서 바꿨는데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청취자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고민되시는 분들 꼭꼭 용기 내시라고 전하고 싶어요. 좀 용기 내 캠페인이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겁주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현재 충전 시 전기의 대체 에너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대체 에너지라는 표현은 예전에 석탄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다 대체 에너지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아마 재생 에너지 비율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처참한 상황이고요, 솔직히. 재생에너지가 한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고, 석탄이 한 40%, 그 다음에 원자력이 한 25%, 천연가스가 한 30% 정도 돼서, 전 세계에서 보면은 좀 그냥 중간보다 좀 못한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전기차 효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전기차를 타는 것은 환경적으로 한 2배 정도, 내지는 2배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누가 뭐 석탄으로 전기 만들고 뭐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충분히 더 좋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지만 한 지난달부터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태양광 풍력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보낸다거나 역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전기가 나오는 거를 안 받아주고 차단시켜버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근데 제주도에서 전기를 역으로 보낼 수가 있나요? 원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뭐 해보니까 약간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로가 왔다 갔다 하는 선로가 아닌데 뭐 워낙 남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밖에 좀 쏴보자 해가지고 보냈었는데 만약에 제주도에서 차를 운영하신다면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20-3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라서는 막 70% 막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로 보자면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좋고 지금 전기차를 탄다는 거는 단순히 그 한 대가 뭐 얼마를 줄여 이게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실 수 있다. 네. 나중에 왜 그런 거죠. 우리 증조 할머니가 이미 그때 2021년 때 이미 전기차 타고 그랬던 집안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 안나님이
이분이 그런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후손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 없는 세상 속에서. 또 댓글을 굉장히 이제 실하게 달아주셨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그린피스 후원을 시작했어요. 특히 그린피스 유니버스와 탈핵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활동들 정말 응원드립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팀에 보고 한번 합시다. 이게 제가 원래 처음부터 밀었던 모델인데 팟캐스트를 듣고 전기차를 샀는데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 기름값도 절약이 되니까 남는 돈으로 뭐 하지? 후원이나 하자. 뭐 이렇게 그거를 노렸는데 드디어 한 케이스가 일단은 최소한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또 전기차 소식이랑 아까 제가 대출이라고 좀 힌트를 드렸는데 또 메인 네. 뉴스도 한번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전기차 소식 갖고 오셨나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도 전기차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전달한다고 참 이게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이.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흐름 만들어낸 게 우리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좀 있고요. 네. 다만 그래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내가 이거 타본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네, 저도 백미러 옵션인가?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차는 지금 몇 대 안 나왔는데 전국에 퍼진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 또 영상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전동 모터 생산도 좀 차질이 있고 반도체도 생산 차질이 있어가지고 예약자는 한 4만 명인데 한 달에 한 1000대 정도가 이제 풀릴 거래요, 우리나라에. 네. 그나마도 옵션을 좀 빼면은 좀 주고 옵션을 나는 넣어야겠다 그러면은 한 4개월 더 걸리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3년, 4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은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차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출고가 시작됐는데 주문 개시 후 첫 3초까지는 1차 출고가 되고 1분 때 10시부터 예약인데 10시 1분 뭐 2초 이런 하신 분들은 지금 한 6개월에서 8개월? 1분 차이로. 근데 제 인척분 중에 네. 테슬라 모델 3를 사셨는데 그냥 금방 나오던데 그거는 5월 중순에.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기 차를 좀 추가로 가져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팔릴 거니까 주문한 옵션 상관없이 그냥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은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변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나 못 사겠다. 뭐 내지는 차를 이제 보러 갔는데 아, 난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버리면 그때 이제 그 차가 공중에 뜨는 거죠. 여러 이슈로 인해서. 뭐. 아, 그리고 재고차 2020년형이 2021년보다 조금 떨어져요, 사양이. 그래가지고 2020년 재고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씁쓸한 게 이게 막 테슬라가 보조금 다 쓸어간다고 막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40개월 기다리고 그래야 되면 좀 그렇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만들어서 그 보조금을 서로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또 슬픈 사연은 지금 유럽에서는 CO2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한 대가 팔려야 한 5대 분의 벌금이 상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00대를 만드는데 1,500대는 유럽으로 보내고 1,000대만 국내에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더 한국의 물량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의무 판매제도 없고 그냥 그쵸. 보조금이 보이긴 하는데 아우 뭐 우리 해외에서 벌금 막는 게 더 바쁘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뭐 유럽 못지 않은데 뭔가 그 강제성 때문에 지금 그게 이렇게 없어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회사 사장이라도 야 이거 사람들 뭐 아웅다웅 뭐 달라고 하지만 유럽에다가 뭐 한 대 보내면 벌금이 얼마 줄어들어? 오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 유럽으로 보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뭐 노조 이슈도 있다고 들은 것 같고 하여튼 잘 판단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 타고 좋은 경험도 하고 탄소 배출도 줄이고 좀 그럴 수 있게 뭔가 진짜 뭐 의무제라든지 뭐 굳이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그죠? 참 법으로 만들어야 네, 돼요. 네. 안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 또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뭐가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못 만지면 그 되게 저도 이제 막 맞아요. 애가 장난감이 출시가 됐는데 더 매진돼 있고 인터넷에서는 막 3배 가격으로 팔고 막 그러잖아요. 장난 그런 게 좀 그런데 너무 아쉽습니다.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현대가 네. 훨씬 더 많이 만들면 돼요. 지금 인기가 많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비슷한 소식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출처를 밝히자면 조재환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네. 전기차 쪽에 기사 많이 내시는데 네. 이분 유튜브에 방금 올라온 걸 보니까 원래는 그 기아 EV6라고 왜 그거가 원래 5월 말까지 주문을 받겠다 하고서 요이 땅 주문 받기 시작했는데 녹음한 날이 5월 11일인데 그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3만 대 정도가 지금 들어왔대요 주문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5월 14일에는 마감한다고. 저희 방송 나가는 날이네요. 방송 나가는 날이겠죠? 그러면은 들으시는 날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올해 국내 배정이 13,000대래요. 네. 기아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유럽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벌금 때문에. 네. 그래서 절반 이상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이미 3만 대가 예약 끝났으니까 올해는 끝났고요. 내년에 어쩌면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방송을 못 들으시겠지만 14일까지 주문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보면은 좀 느낌이 그런 게 이제 약간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어찌됐든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내연기관 4대 차인가 5대 차 팔 벌금을 상쇄하기 위해 약간 격가지로 붙여준 그런 느낌이지 약간 조금 너무 아쉽네요. 쪽 용도가 좀 크게 됐죠. 왜냐면 그건 정말 그냥 현찰로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많이 만들었으면 해결되는 거고. 근데 다만 지금 좋은 거는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구나. 네, 그걸 좀 알았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확실해져가지고 그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빨리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경영진들이 또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겠네요.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주문이 뭐 막 밀리니까. 또 어떤 뭐 다른 또 전기차 소식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 전기차 문화가 좀 성숙해지는 신호탄으로 보는데 지금 충전기 보통 얘기할 때 충전 시간 오래 걸려 근데 아이오닉은 350kW 충전이 되네,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있네 이러면서 우리는 보통 얼마나 빨리 충전할 수 있어 이거를 많이 집중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요즘 보면은 저희랑도 콜라보하셨던 모카의 김한용 기자님이나 조재환 기자 이런 분들이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완속 충전기 천천히 충전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더라라는 콘텐츠 유튜브에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차를 주차하잖아요 밤새. 아니면 어디 직장 가면은 또 주차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완속 충전만 해도 한 8시간 충전하면은 거의 완전 충전이 되거든요. 테슬라든 뭐든. 그리고 사실 급속을 해놓으면요 40분 안에 차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를 안 빼면 1분에 1,000원씩 벌금이 붙어요. 야, 너 왜 남 충전 못하게 이러고 있니? 너무 박하다 그거는. 그걸 안 하는 충전기에 대해서 요즘 그 전기차 동호회 같은 데 가보면은 매너가 너무 없다, 사람들이. 그냥 대구서 밥 먹으러 가고 일부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물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써보시면은 그때 상황이 황당함을 느끼게 되면은 야, 벌금 매겨야 된다. 우리가 형사법이 왜 있겠어요, 세상에. 법률까지. 요즘 사람들이 예민해. 막 주차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매너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충전, 주차 매너 이런 거. 사람들이 기분이 썩 좋지 않으니까. 근데 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매너를 지키고 싶은데 어딜 갔는데 충전기는 있고 나는 볼일 보는데 한 1시간 20분 걸리고 그러면은 사실 결론은 어떤 사람도 충전 안 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면 여기다 해놓고 한 3, 40분 늦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완속 충전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급속 충전기 하나 만드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네. 완속은 하나에 한 60만 원 정도면 돼요. 차이가 그거 50배? 예. 그러니까 급속 하나 할 거 가지고 최대 한 5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1시간 20분 동안 한 70km, 80km 가는 충전을 하면 어쨌거나 그걸로 또 그 다음날 다닐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사업장에서 또 복지로 해도 되겠다, 복지. 그런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 동호회 가보면 직장에 있어가지고 무료 충전한다고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휘발유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충전을 빨리 했으면 이러는데 실제로 차를 사용해보면은 이게 그냥 직장이나 집에서 밤새 하는 게 훨씬 낫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제가 4년 타본 사람으로서 요즘 다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장이나 집에 충전기가 있으면 차 타고 그거 없으면은 좀 생각해봐라. 어디 가가지고 급속으로 20-30분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귀찮다. 그래서 저는 인정하거든요. 그거 제가 없이도 살아봤지만.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오피니언
김기현 리더 같은 분들이 완속 충전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좀 전기차에 대한 고민 넘어가는 것 같다. 네. 또 이제 저희가 배터리 재활용 관련 컨텐츠도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네, 배터리 맞아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요즘 배터리 시장 좀 어떻습니까? 뭐 배터리야 뭐 항상 핫하고요. 최근에 재밌는 변화는 IEA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사실 혹시 뭐 부모님이 IEA 일하고 이런 분 안 계시죠 여기? 조금 굉장히 올드해요. 제가 좀 많이 순화해서 말씀드려서 석탄하고 앞으로 석유, 가스지 뭐 딴 거 뭐 있냐? 막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을 견지해서 사실은 그린피스랑 많이 싸우고 이제 우리가 좀 놀리고 그랬어요. 유럽에서는 막 IEA 또 이상한 소리 했네 뭐 이런 식으로 IEA가 또 IEA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신경 쓰자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예전 같으면 석유가 얼마 쓸 거예요. 자동차가 몇 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최근에는 광물 자원, 니켈이나 리튬 이런 거 잘 챙겨야 된다. 전기차가 앞으로 워낙 많이 늘어날 거라서 그거를 잘 필요하면 비축도 좀 하고 원래 우리가 석유를 비축하잖아요. 혹시 또 중동에서 또 싸워가지고 또 막 석유 못 보내주네 막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배터리 생산을 끊김없이 하기 위해서 전환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광물 자원 같은 걸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 정도면 되는데 이러지 말고 앞으로 뭐 거의 몇 배씩 필요할 거니까 빨리 확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팟캐스트의 한계로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그래서 뭐 광산 확보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시기가 이게 저희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랄까 지금 기후 위기를 해결하면서 사람들의 난방과 뭐 이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광물 자원 채취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해야겠지만 수많은 환경적 이슈가 떠오르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죠. 그거는 최소화해야 되지만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 생태 환경주의자로 남으려면은 모든 걸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중들이 꼭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팟캐스트 때 이제 재활용이 중요하다. 그렇죠. 재활용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광물 자원을 많이 캐가지고 쓰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석유나 석탄을 안 캐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한 환경 피해는 확 줄어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렇게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재밌는 거는 그걸 비교해놨더라고요. 일반 차와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 비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철 이런 건 빼고 일반 차가 그래도 약간 좀 가격이 있는 광물은 한 30kg 정도 쓴다면 전기차는 한 200kg 이상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요? 네, 많이 쓰긴 하네요, 광물을. 근데 그러네요. 다만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TN이 보고서에서 나왔던 게 현재 기술로 한 95% 정도 90% 이상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재활용은 된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IEA 같은 경우도 이런 광물 자원의 재활용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저는 또 좀 재밌게 본 게 기존 차 같은 경우는 구리를 좀 써요. 그래도 전선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망간도 좀 쓰더라고요. 어디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리를 한 2배 정도 이상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망간도 한 2배 이상 쓰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는 쓰지 않는 리튬, 니켈, 코발트를 좀 쓰는데 하나 제가 좀 약간 보고 놀랐던 거는 리튬은 한 10kg밖에 안 들어가더만요. 200g 중에서 리튬의 양이 그게 이제 또 이제 화학을 살짝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또 나올 줄 이게 알았어. 또 왜 양이 그런 거죠? 다르죠. 리튬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원자번호를 따져보면 수의 립의 원자번호 3번인데요. 어쨌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적게 가벼워서,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고 가벼워서 그래서 한 가지 또 니켈이 많이 들어가요. 니켈이 한 200kg에서 50kg 들어가는데 니켈은 또 약간 값이 나가거든요. 스댕 만드신 거예요. 스댕. 근데 한 가지는 좀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는 LFP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있어요. 리튬 인산철. 네. 그 배터리는 조금 더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약간 떨어져가지고 같은 양의 배터리를 넣어도 주행거리가 약간 줄어드는데 이걸로 대체하면 되거든요. 니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보고서 혹시라도 미네랄 뭐 이런 광물이 막 몇 배가 필요하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거든. 야, 그 친환경 아니야. 광물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뭐 그런데 그러면 카운터는 뭐죠? 그거 써가지고 석유를 얼마큼 절약하는지 아냐? 그런 또 부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조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또 배터리 그 1타 강사 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노력 계속 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친환경적으로 채취하는 방법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소식이 또 의외로 유튜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식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재석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주제는 금융입니다. 금융. 금융. 네. 김나연 선생님한테 금융이란? 금융이란 위험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 코인 안 하시는구나. 네, 안 합니다. 듣게 봅니다. 그러고 이제 저에게는 대출이. 지석쌤 어떻습니까? 지석쌤 또 금융권과 인연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대출의 사채. 그렇죠?
그래서 개인한테 이제- 빌리면 사채니까. 그렇죠. 아, 그거죠. 네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뭐 그런 금융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한테도 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네, 저의 큰 뜻에 공명하신 동참하시는 분들. 네,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네. 잘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제가 안 갚은 적은 없고요. 이자 한 번도 빠뜨린 적 없고요. 네, 그거 안 갚으면 큰일 나죠. 그죠, 요즘 또. 지석쌤이 이렇게 농담하시는 것처럼 이게 대출로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그렇죠. 은행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제법 있거든요. 아, 이게 돈 맡기러 갈 때랑 대출 물어봐러 갈 때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맡기러 갈 돈이 있어요? 아, 뭐 2만 원 누구야? 맡긴 거니까. 아, 왜냐면 은행에서 적금 이자가 되게 좋은 그런 미끼 상품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항상 2만 원씩 매달 먹으면서 한 50만 원, 100만 원. 그 이자 한 3만 원에 세금 떼면 만 얼마 정도 떨어지는 그런 걸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대출, 특히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진짜 힘든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은행에 대해서 되게 질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은행이라는 게 참 돈을 창고에서 주고받고 이런 거를 이제 소비자 금융을 저희는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금융 특집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갔던 그 은행 지점의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고서 2개를 갖고 왔어요. 사실 금융이 왜 중요한지. 네. 그래서 옥스퍼드대 관련 보고서. 근데 저 김준수님 좀 이건 너무 좀 질 떨어진 질문이긴 한데, 영국 대사관 계셨잖아요. 네네. 솔직히 진짜 옥스퍼드 좀 더 쳐줍니까? 케임브리지 좀 더 쳐줍니까? 약간 옥스포드 분위기인데, 왜냐면 옥스포드는 완구도 굉장히 허락하지 않고, 레고 카피 제품, 레고 카피라고 하면 되죠. 레고를 이제 비슷하게 만든. 캠브리지는 뭔가 그냥 양복 브랜드만 생각나고, 장난감 사도 좋아요. 세상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석쌤이 좋아하시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금융 비용 보고서를 냈다고. 어떤 내용입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뭔가 개인 실천을 너무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임팩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같이 빨리 온실가스를 막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서. 네. 밤에 불을 꺼요, 안 쓰는 코드를 그쵸, 빼나요, 그쵸, 이런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대기전력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코드 뽑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10년 전에는 뭐 대기전력이 뭐 1W였으면 지금은 0.1W 막 이러고 같은 실천을 해도 임팩트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석탄발전소 이런 거 대형 시설 네. 제가 하나 지어짐으로 해서 뭐 우리 가족의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뭐 외사촌까지 다 하루에 뭐 10가지 실천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걸 막아야 되는구나. 근데 저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지? 저거를 만드는데 돈을 대주는 곳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많은 시선이 그런 금융기관에 꽂혀 있고, 제가 시민백과 거기서 얘기했었나? 은행에 가가지고 그냥 창문을 깨버리고 네, 맞아요. 니들이 시민백과였죠. 니들이 온실가스 줄인다는 약속을 깼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 유리창을 깬다. 뭐 어떡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 굉장히 화랑해요. 그게 그쪽을 짜야 된다라는 그가 공유가 돼가지고 어젠가도 그 미국의 무슨 넘버 3 파이프라인 가지고 그 석유 그 가져오는 석유관이 있는데 그거에 돈을 대주는 금융기관을 다 찾아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은행이야 뭐 돈 벌려고 그러는 것도 그거 뭐 기분은 나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느냐, 돈줄을 어디로 돌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이런 연구가 되고 있고, 내용 말씀드리자면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18개국에서 2072건의 에너지 사업 관련 대출을 분석해가지고 어디에는 돈을 좀 이자를 더 받고 네. 어디에는 이자를 덜 받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쫙 한번 분석을 한 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 읽어보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제목은 The Energy Transition and Changing Financing Cost,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금융 비용이 한마디로 이자죠. 대출 이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그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한 건데, 심플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대출 이자가 늘어난 부분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석탄 광산하고 석탄 발전소예요. 석탄은 이제 나이론 만드는 거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입지가 네.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발전소 그러면은 되게 안정적인 시설, 꾸준히 잘 돌려서 돈 버는 시설 인식이 되어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저렇게 위험한 사업을 하겠다고? 아니 그럼 뭐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그럼 이자 이만큼 내셔. 그럼 우리가 뭐 리스크가 있으니까 더 받아야지.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석탄발전소야 뭐 40년 동안 돌리면 돈 벌지 뭐 하고서 이렇게 좀 싸게 이자
줬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준다라는 거고 이거 약간 의외였는데 수력발전소도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왜요? 이거 진짜 알 것 같은 게 네. 제가 옛날에 대학원 때 배웠던 기억을 조금 살려보면 약간 수력발전소는 ROI인가? 리턴 오브 인베스트랑 현재 가치 뭐 이런 게 되게 인프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은행 입장에서 그거지 않을까? 회수할 수 있는 게 낫다? 태양광만 딱 깔면 이제 이게 수익이 빨리 들어오는데 이 수력발전소가 은근히 중간에 자초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수력발전소 하나 짓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이 빚을 갚을 고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요. 어디 나라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되게 불행한 사고가 있었죠. SK건설이 해외에다 댐 짓다가 그 가설댐 같은 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 수몰당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고. 반대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또 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캘리포니아가 어제부턴가 이제 또 비상사태로 들어갔어요. 또 이번에는 산불도 시작되고 있는데 네. 가뭄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력발전은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가뭄이 들어버리면 그만큼 전기 못 만드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살 그러네요. 때 직접 경험했어요. 진짜 건기 때 전기가 진짜 더 없어요. 진짜요. 우기 때는 좀 있는데 뭐 어쨌든 오늘 이 표를 이제 저희가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지석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느 에너지 분야에 대출 이자를 어디를 좀 더 싸게 주고 그렇죠, 어디를 좀 더 그렇죠. 비싸. 그러니까 저도 사회 초년생 때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은행에 갔더니 저는 대출 이자가 다 똑같을 줄 알았어요. 사람마다. 아닌 거야. 사람마다 대출 이자가 다 다르고 이 사람이 어느 직장 다니냐에 따라 대출 이자가 달라요. 근데 너무 당연한 너무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은행이 대출로 주는 이자가 3%면 예금으로 1% 주면 그 차이의 마진 네. 그걸 얼마나 남겨먹냐 그 에너지 섹터별로 본 거죠. 그 전 세계 은행이 딱 보고 얘네는 그 대출 갚을 능력이 될 것 같아. 그러니 대출 이자 싸게 주자. 얘네는 갚을 능력이 안 돼. 비싸게 주자. 이미 그렇게 은행이 돈을 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대출을 주고 있는 것을 가장 대출 이자를 비싸게 주는 데가 지금 어디라고 하셨죠? 석탄 광산. 광산업 한다. 론 스프레드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여기서는 네. 54%예요. 플러스 54%.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자가 54%가 아니라 이제 그 차이에 뭐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중립적인 대출이 뭐 0이라고 치면 석탄발전소는 석탄발전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만큼 더 돈을 내세요. 석탄 광산 54%고 론 스프레드가 그다음에 석탄 화력발전소 우리나라 수리분해 이런 데가 막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뭐 자와 뭐 고기 이런 거 38%를 붙여버리고요. 그다음에 수력발전소 30% 그다음에 태양 열발전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네요. 사막에다가 높은 타워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소금 같은 걸 집어넣는 다음에 거울로 반사해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이제 전기 만드는 건데 이게 그냥 고장도 나고 좀 문제가 있대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가 않는다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 8% 정도 붙고요. 롱스프레드가. 그다음에 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도 그게 조금씩 나오지만 야 석탄보다 가스가 훨씬 나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스도 야 그렇다고 네가 뭐 깨끗하냐? 너도 별로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탄소 배출권 이런 거 구매 의무 같은 거에 붙으면은 가스 발전소도 무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7%가 좀 붙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파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바이오매스로 전기 만드는 거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 4%를 붙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이자가 좀 더 올라가는 그게 육상 석유 개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전이 있다. 그러면은 야 근데 앞으로 조금 이런저런 뭐 리스크 있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석유니까 뭐 조금 뭐 쓰겠지 하면서도 약간은 대출 이자 좀 더 받는 게. 그러면 이제 은행 창구에 이제 갔을 때 대출 좀 싸게 해줄게 이러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약간 저는 솔직히 조금 의외였어요.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바이오퓨, 바이오 연료 이게 43%를 좀 빼주는 건데 좀 되게 의외예요 이게. 옥수수 연료 이런 거. 그러네요. 네, 이게 좀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싸게 준다거나 왜냐면 이런 건 농민들의 약간 보조금 역할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고서는 이제 싸기가 좀 어려운데 좀 그게 있고 그 다음이 이것도 약간 의외였어요. 네, 전 이것도 의외였어요. 네. 해상 석유 개발. 이거 예전에 그 무슨 사고였죠? 그 영화도 나온 거고 막 멕시코만에서 막 불나가지고 2번 있었죠, 막. 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역시나 아직은 석유에 대한 거는 석유는 찾으면 쓰잖아.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은행의 판단이니까 요즘 그 전 세계 금융권의 현재
기업들의 판단이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어쩌면은 예를 들어 사우디 국영은행이 뭐 꺼졌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그렇죠. 보조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ASM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싸게 했는지. 그다음에 unconventional oil and gas니까 이거는 뭐냐면 셰일 오일하고 셰일 그건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좀 알아요. 이거는 국가에서 약간 좀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싸게 주는 게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일자리도 만들고 중동 석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싸게 주고 근데 세 개가 제일 우대해 주는 거가 셋 다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내가 이거 의외인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좀 싸게 해주는 데가 그 해상풍력. 네. 이게 그래도 좀 많이 싸게 우리가 보면은 해상풍력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거 바다 위에서 막 강풍에 막 저게 전기 잘 만드나?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최소한 은행권에서는 뭐 해상풍력이야 뭐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싸게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상풍력 하러 오셨어요? 그거 괜찮죠. 대출 싸게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시오 가스는 이제 그냥 육상에서 그냥 전통 석유 가스전 개발하는 거 그것도 좀 싸게 받고 아직까지 석탄은 이제 퇴출 대상이 맞는데 대체를 할 수 있고 아직 좀 석유에 관대하네요. 전체적으로는 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가 육상풍력. 육상풍력도, 이거 잘 되는 거. 근데 이것도 해상보다 좀 비싼 거가, 아까 인탁쌤이 얘기하셨던 그 지역주민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그쵸,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좀 있나 보다 싶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는 조금 더 우대 받을 줄 알았는데, 약간 우대를 받긴 하는데, 많이 받진 않아요. 그렇네. 네, 그래서 참 의외인데, 근데 이게 또 1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쵸. 네, 10년간의 이제 금리가 더 비싸진데 싸진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읽어본 보고서를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금융에서 이렇게 책임이 큰 거잖아요, 그죠? 금융권에서 어디에 대출해 주느냐에 따라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같아도 그렇고 두 단계 생각하기가 힘든데, 은행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출을 싸게 해주면 또 그게 또 괜찮은 거고 그런 건데, 안 그래도 이런 책임에 관련해서 우리보다 좀 빨랐는데 이제 CDP라는 곳에서 금융업이 이런 면에 있어서 은행 사무보다 은행이 그 대출로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게 많다 그런 걸 했는데 이 CDP가 뭐 어떤 단체입니까? CDP도 이제 그린피스 같은 비영리 단체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고서를 쓸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이 단체는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역사도 조금 있는 곳인 것 같고 저희보다 뭐 한참 저희가 올해 50주년이니까 네, 이제 이번 보고서 이름이 The Time to Green Finance라는 제목이에요.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좀 금융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썼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냉난방이나 그리고 또 회의를 하려고 뭐 비행기로 이동을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일상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이 은행의 뭐 투자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인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약 700배가 많다라는 게 주요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거를 조사한 거는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네. 은행이 이런 책임이 있을 거라고 처음으로 물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처음은 아니에요. 700배나 된다 이렇게 한 거는. 근데 이제 또 대출이나 투자에서 발생하는 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그런 배출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 윤탁쌤 말씀처럼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운용사, 자산가, 보험사, 은행 같은 곳들이 CDP에 그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약 109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출량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거는 참 그런데 이제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응한 데가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데가 있을 거니까 실제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석쌤이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간 조금 무책임하다 금융기관이 막 이런 면도 좀 보신 것 같고 제출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좀 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CDP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 경영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숫자가 공개가 되면 매니지가 된다, 관리가 된다. 그래서 CDP는 DP가 이제 뭐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예요. 클라이맥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서 보여준다. 네. 그 다음에 뭐 그거 가지고 액션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보여만 주소 좀 알려 좀 줘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좀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지금 금융기관이 청구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담당이었거든요. 현대차 다닐 때 CDP 담당. 근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의 그 서머리를 보면 이번에 해보니까
49%의 금융회사들은 응답한 회사 중에서 우리 금융 포트폴리오요? 어디 대출하고 이런 거요? 우리 그런 건 안 하고 있는데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탄소 배출이라는 걸 신경 안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좀 덜 쓴다거나 뭐 은행 임원들의 전기차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나 뭐 종이를 몇 장 쓴다거나 이런 건 신경 쓰고 있었는데 대출 같은 거 할 때 뭐 석탄 같은 거는 좀 자르고 그러시죠? 그런 건 모르는데요? 절반이. 네, 그런 거 구성 안 해봤는데요? 라고 이제 솔직하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반은 지금 이제 까막눈이랄까 아무튼 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막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회사 중에서 25%만이 금융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영향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공개를 했어요. 84개 회사가 27조 달러 대출에 대해서, 예, 우리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라고 공개를 했고, 근데 그 84개 그 공개한 회사, 예, 우리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한 회사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니들이 하고 있는 게 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1이라면, 대출로 인해서 나오는 게 700배야. 라고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의 이제 그린워싱 같은 거지. 이게 약간 우리 호텔에 가면은 호텔에서 엄청 막 쓰는데 호텔 중에서 약간 좀 뭐 샴푸나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환경 안 좋은 거 잔뜩 쓰고 막 수영장 뭘 하여튼 그렇게 쓰는데 약간 그 침대에 와서 시트. 수건을 한 번 더 써주세요. 침대 시트 한 번 더 써주세요. 왠지 환경에 신경 쓰는 것처럼 금융 기관들도 임원들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그들이 대출해주는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탄소 배출이 되고 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84개 회사는 그런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할 정도의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사실은 제출 안 하는 회사들은 이거보다 좀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700배보다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제출한 회사는 우린 그래도 좀 양반일걸 하면서 제출한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거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상황이 뭐 이렇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할까 생각하고 있지만 까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은행들의 무슨 에너지 사용 이런 거 점검한다고 그러면서 뭐 은행에서 너무 에어컨 세게 틀고 있는 거 이런 거 점검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느 은행이 어떤 에너지 산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한 700배 이상 중요한 거죠. 뭐 심플하게 보면 이렇게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이 이렇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데다가 대출을 뭐 안 해주던가 아니면은 정말 도저히 엄청나게 고금리를 매기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감 있게. 그렇죠. 근데 보고서에서 이게 저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을 것 같고 CDP에서 그래서 이렇게 금융기관이 책임 있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 권고했다고요. 뭐 보고서 내용은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있지만 이제 좀 요점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스코프 1, 2, 3가 있어요. 뭐 1은 진짜 내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거, 가스보일러 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나오는 거를 이제 1이고 두 번째는 내가 밖에서 쓰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뭐 자동차 쓴다거나 이런 거고 스코프 3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뭔가 활동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배출이 되는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종이를 쓰거나 전기 쓰거나 이런 것도 뭐 물론 봐야겠지만 그 3번을 잘 측정해라. 당신 같은 기관이 어디에 그런 뭐 해줬던 무슨 보험 뭐 가입 이런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배출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좀 측정을 해가지고 해라. 요번에 25%만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좀 공개도 좀 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랑 또 관련된 게 이 기업들이 허용 가능한 최소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딱 요 부분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지 말고 탄소 순제로, 그러니까 넷제로라고 하죠. 이 전환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평가를 해라. 그래서 이런 정보를 미리 요청을 해야 리스크를 또 파악하고 또 관련해서 이런 금융 상품을 조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대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나왔던 사고들이 한국에도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네. 근데 탄소 배출은 사실 이제 뭐 사람만 뭐 잘못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잘못되는 건데 실사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고 같기도 한데 좀 그렇죠. 보통 이제 자기 책임을 한 스코프 1하고 뭐 좀 나가면 2까지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까지 확대시켜라라는 거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미 약간 진행되고 있긴 한데 투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뭐 대출 포트폴리오, 우리가 여기에 이런 사업에 대출해줬어. 그게 이제 2050년까지 이게 온실가스 제로로 가나? 넷 제로로 가나? 그거를 한번 보고 아이고 석탄 같은 거는 새로 해주면은 앞으로 그 대출 회수할 때까지 이게 온실가스 배출 제로가 안 가네.
그런 걸 해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 목표 뭐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내가 내 대출 현황이 지금은 온실가스가 뭐에서 100이 나오는데 2030년에는 50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2050년에는 넷 제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렇게 되게 해라.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시 이게 재구성하고 제로가 되도록 위치시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나요? 세 번째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만 비슷한데 그러니까 탈탄소화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는데 참여를 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넷제로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그러면요 짤 수가 없어요. 넷제로에 부합되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네. 심지어는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라도 전기 사용이 이제 제로가 안 되고 이러면은 사실 안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안 되니까 대출 안 해줘. 이거는 뭐 해줘야지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기 우리랑 거래 오래 했는데 이거 지금 좀 바꾸면은 넷제로 되니까 우리랑 계속 거래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돈을 꺼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바꿔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했고요. 금융권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특히 영국 대사관 일할 때 이제 거기 탈북 청년들이 인턴으로 일하고 돼 있었거든요. 네. 거기 생생한 얘기 좀 들어보면 뭐 100% 제가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항상 여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이거는 뭐 북한하고 우리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쩐주라는 표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북한에 이제 공공적인 그런 배급이 무너진 다음에 시장이 생겼는데 거기서는 역시나 쩐주라고 돈을 내주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다고. 근데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쩐주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줄이란 말이 있잖아요. 돈줄을 잰다는 표현 있잖아요. 은행이 돈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 앞에서는 뭐 남과 북이 없네요. 윤탁사님 만약에 은행에 대출을 갈아타러 갔는데 1% 깎아주는데 직원이 막 수염도 좀 기르고 코드 성형하고 오면 깎아주겠다 이러면 쌤 할 거 안 할 거야? 저는 1% 깎아주는데 그래도 하지 않아요. 안 해? 네, 안 해. 대출 안 하고 별로 크지가 않네. 안 하고 대신 그 사례를 제보하겠다. 안 하듯이 1.5%로 더 깎아줘라. 이렇게 이제 내고 쳐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너무 대출 창고 가서 그 갈아타는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대출은 진짜 쉽지가 않고. 이게 은행에서 우리는 뭐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지 우리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은행 얘기만은 아니었어요. 주식을 들고 있는 자산관리회사 이런 데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분 소유자잖아요. 블랙록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5% 들고 있고 막 이런데 국민연금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 주주총회 같은 거 할 때 그 회사한테 넷째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빨리 전환계획 만들어라 그거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해? 그러면은 누구야 저거 이사 저거 날려버려. 그치. 주주총회에서 바로 투표해가지고 행사를 불신임. 해라. 뭐 이거는 CDP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욕도 약간 먹고 있는 블랙록 같은 경우 블랙록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오 팜유 이런 거 투자했다고 이제 뭐라고 하는데 뭐 거기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도 원칙은 아무튼 앞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환경과 경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고액 연봉을 주고 이렇게 이런 자산 관리에 투입해라. 요거를 제가 보니까 이게 깜빡하고 안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달드립니다. 그쪽 제가 대학교 공부할 때 금융공학 쪽이 좀 떴는데 그 다음에 금융공학이 초래하면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약간 이쪽 공부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공부해보는 게. 오늘 좀 메인 뉴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금융 이야기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연쌤 오늘 말씀 많이 못하셨는데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금융권의 뭔가 책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가 뭐 석유회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한다, 뭐 석탄발전소가 많이 배출을 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석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75년도생이고요. 좀 즐거웠습니다, 방송. 네, 오늘 저는 이제 제3금융권인가요? 제2금융권인가? 거기서 이제 써있는 경고 문구를 갖고 왔는데
그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탄소 배출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환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구가 탄소 그쵸. 배출한 만큼 상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도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고 다른 게 제약받을 수 있다. 좀 여기서 탄소 얘기만 넣어도 오늘 좀 주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금융권에서 좀 책임 있는 모습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 다음에도 전기차 코너를 뛰어넘는 코너를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지석쌤?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왜냐면은 저희가 네. 기후 위기는 많이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이제는 저희가 메인스트림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 뭐 네. 우리가 시작해서 된 거 아니야 지금. 아, 진짜?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회사나 산업 단위로 네. 과연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이거를 한번 좀 분석해가지고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지석 스님 매니저분이 들으면 불편할 방송 오늘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김지석 스님, 김나연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